참 전 국민이 총궐기에서 이재명을 끄집어내리자 그러시는데 야 정말 진짜 총궐기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트럼프가 고맙네요.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면 얘네들은 지금 총력을 다해가지고 지방선거를 이겨보려고 막 코스닥도 띄우고 코스피도 띄우고 지금 그리고 일단 국민의힘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놓고 자기 맘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재명 너 그렇게 하지 마고 아주 제대로 한 방을 날려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지금 현재 전국들 트럼프가 한국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보수 우파를 좀 도와주기 위한 그런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환원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재명 민주당 지금 언론 노조하고 짠 건지 네. 언론 보도를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요 내용 좀 확대 좀 해주시겠습니까? 언론 보도하는 요 제목만 잘 보시면은 갑자기 이미자 재경위원장이 제일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미자 재경위원장이 마치 이번 관세 25% 환원에 책임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이제 국민의힘의 책임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번 관세 환원 사태 여기에 명백한 책임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재명 정부에 있죠. 예, 당연하죠. 아니 기본적으로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협상 관련해서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거는 비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비준을 하자고 했죠. 예.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게 뭐 MOU 정도기 때문에 예. 뭐 할 필요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하던가.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예. 대민 특별법, 예. 대민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법안을 냈는데 그걸 통과시키지 않아요. 예. 근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잘하는 게 뭡니까? 탄도 의결. 날치기잖아요. 예.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필요하면 날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 날치기 안 했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를 만나서 뭔가 다 된 것이냐 어떤 일을 했을 때 후속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예. 넉놓고 있었던 겁니다. 넉놓고 있었고 저희가 볼 때 만약에 비준을 위해서 구체적인 안 이게 여러분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아직. 이른바 팩트 시트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거기 내용에 우리가 미국에 줘야 될 건 숫자는 다 아주 촘촘히 나와 있는데 예. 정작 우리나라가 받아야 될 것은 두루뭉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약자잖아요. 그래서 약자의 최소한의 그 장치가 뭐냐면 합의서입니다. 예. 합의서가 있어 페이퍼가 있어야지만 이걸 가지고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때 아니 저번에 만났을 때 우리 이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니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청와대 그 대변이라는 사람이 강유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합의서도 필요 없을 만큼 잘 되는 그렇죠. 회담이다. 너무나 그랬죠. 잘 돼서 그리고 그게 너무 웃긴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신뢰를 하지 않아요.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숙청과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왜 했느냐? 이재명이 친중적이고 그다음에 또 개신교를 탄압하기 때문에 예. 이걸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어 놓은 다음에 트럼프는 사업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가져갈 걸 가져가기 위해서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 만났을 트럼프의 때 기술이죠. 예. 뭐가 있었냐면 정상회담 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잡을 안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좀 만나 좀 달라 정상회담. 예. 그래서 정상회담 날짜를 해가지고 그때 실무들이 그때 만나고 난 다음에 8월 말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한미동맹 굳건하고 친중적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 경제라는 그 굳건한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었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지금 뭐 최고일 겁니다. 아니, 예. 사실 타카이치 뭐 부럽지 않겠죠. 목적은 뭡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예.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과 일본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일본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걸 봤을 때 우린 그 이상의 것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화당과 민주당과 상관없이 미국 조야에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봤을 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간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자유진영에 대한민국이 일종의 제조 패권 국가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서 예. 굉장히 그 공급망 차원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어떤 중요한 국가로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선 역설적으로 좋은 겁니다. 흔들어 놓으면 챙길 게 많아. 아, 오히려. 그런데 저번에도 팩트 시트도 사실 구체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어라 이거 보니까 200억 달러씩 매해 10년 동안 200억 달러씩 준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 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덜 주려고 이게 올해 상반기엔 지급하기 힘들다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구윤철이 그렇게 했죠.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라 이거 뭐지? 기분 나쁜 거고 또 하나는 이 경제적인 측면과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손현보 목사님 아하. 이게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어. 왜냐 김민석이라는 작자가 네. 총리가 벤스를 만났잖아요. 예. 쿠팡하고 손윤모 목사잖아요. 근데 손윤모 목사 이 얘기가 왜 갑자기 나왔느냐? 손윤모 목사님이 구속된 지 좀 됐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도발을 한 게 있어요. 뭐냐? 지난 신년 기자회견 때 이재명이 예, 그 예.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개신교를 대놓고 조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둘러서 손윤모 목사를 언급을 한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설교 시간에 이재명을 죽여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 요걸 언급하면서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설교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가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가 아니고 알아요. 정확한 제목은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자가 죽어야 맞습니다. 나라가 산다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처럼 친중하는 어떤 그런 사상들 이게 사라져야지 대한민국 살 수 있다란 그런 얘기의 설교를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테러를 해서 죽이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말했더니 예. 어떤 사람이 경찰서에 고발했다. 지금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없이 나가면 이 나라 진짜 망할 수밖에 없다. 네. 의식 있는 국민들 깨어나 기도해야 될 줄 믿는다. 백성이 깨어 있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도하자는 걸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얘기입니다. 핵심이 나라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저런 자의 권력이 없어져야 한다는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당이 산다. 이건 뭡니까? 아이고. 그만큼 처절하게 해야지 그때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말처럼 민주당을 뿌리를 뽑았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이 그걸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이 개신교 집단을 악마화하는 거죠. 예. 저는 근데 이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김민석이 쪼르륵 갔는데 벤스가 만나자마자 손현보 목사님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관세 협상이란 관련해서 관세를 15% 25에서 15% 하려고 3,500억 달러 그리고 민간은 또 기업들은 1,500억 달러 예. LNG 1,000억 달러 그리고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등등 해서 7천억 달러를 퍼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도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라? 야 이거 개신교 또 공격하네? 어라? 200억 달러 하려고 하는 뭐 준다고 해놓고서 이거 좀 늦추고 안 하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돋보일 만한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비준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준한다고 했고 예. 민주당은 비준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워딩에 맞춰준 건가요? 그렇죠.
저는 비준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의미가 없고 예. 뭐 국회가 느리다 이상 황당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아니 국회 다수 의석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맨날 국민의힘 싹 다 무시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몇 번을 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장도혁 대표가 24시간 혼자 필리버스터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막았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악법들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 방탄 법안 그리고 기업들 발목 잡는 법안 그리고 특검법 전 정권 부감 참시하는 특검법 이런 것들만 하다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단순한 관세 협상 이후에 예. 필요한 절차들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더 황당한 거는 2주 전에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맞아요. 예. 통해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요건데요. 예. 팩트 시트 이행 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빨리 돈 달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무시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재명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나 바본 게 외교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공치사 그러니까 외교라는 거는 이 말의 성찬입니다. 그렇죠, 정말. 근데 그거를 못난 이재명 정부의 대변인이나 그쪽 민주당 사람들이 앞에서 띄워줬다고 그게 진짜 좋은 줄 알고. 아니 진짜 이재명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존경한다고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게 딱 외교에 맞는 말이거든요. 앞에서 얘 정말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런 게 그게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다카이치하고 드럼통 치면서 좋아하는 게 드럼을 치면서 좋아하는 게 그게 사실은 당신 드럼 잘 치네요라고 칭찬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이재명 정부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 승리고 예.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는 금강까지 조공으로 바쳤잖아요. 예. 그런데 당시 미국 가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재명이 받은 게 뭡니까? 오찬 메뉴판에 사인해 준 거. 그리고 마가 모자. 그다음에 자기 야구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첩.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언제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백악관 가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저는 안타깝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뽑아 놓으니까 예. 대한민국이라는 엄청난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괄시받고 국제적 호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되나. 이럴 때는요. 예. 이재명 대통령 SNS 잘 안 합니다. 또 갑자기. 맞다. 요즘 이 SNS 없어요. 맞아요. 아니 뭐 엊그저께까지 부동산 관련해서 신났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4번 예, 했잖아요. 근데 오늘 뭐 SNS 합니까? 그러네. 약간 제가 볼 때 비겁합니다. 아. 지도자가 진짜 국민들이 이렇게 관세 협상 관련해서 갑자기 25% 두들겨 맞게 됐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럴 때 나 트럼프하고 직통할 수 있으며 할 라인 구축돼 있어. 전화도 못 하잖아요. 아니 장도혁 대표가 오늘 SNS를 통해서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니 책임을 진 거는 대통령이다. 네. 대통령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빨리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해라. 아주 정확하게 SNS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의 어떤 가장 중요한 건 예. 본인이 결정하고 그것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비겁한 게 본인이 공치사하고 뭔가 광낼 거에는 막 속된 말로 나대고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 더 재밌는 건 뭐냐? 아까 벤스 대통령 부통령 얘기했을 때 그 네. 부통령을 만난 사람이 김민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민석이 한 라인을 구축했다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막 자랑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예. 미국 가가지고 환대를 받았다. 41년 만의 일이라고 막 했고 심지어 더 오늘 극적인 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하고서 3프로인가 그쪽 프로그램에 유튜브 예, 나가서 거기에서 막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부통령 만나서 번호 땄어. 한 라인 구축했어. 그러면서 이거 뭐냐 잠수함 문제도 그렇고 마스가 해서 뭐 조선업도 그렇고 잘했어 이렇게 광을 냈거든요. 근데 24시간도 안 지나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예. 그 이후에 트럼프가 새벽에 때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속된 말로 이제 진짜 쥐구멍으로라도 세대 숨으려고 따옵니다. 하는데 예. 세댄 거잖아요. 예.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구윤철 부총리가 예. 매겼습니다. 어. 오늘 회의를 하는데 어. 김민석이 회의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주재를 해야 우리가 되는데. 갔다 왔는데 뭐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 네, 그래서 사회권을 넘겼어요 구윤철이. 그래요? 그러니까 구윤철이 뭐라고 하냐면 뭐 하실 말 없으시냐고. 예.
손살을 쳤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 몇 시간 전에 두세 시간 전에 그 3% 유튜브에 나가서 막 자기 진짜 한라인 구축했다 번호 땄다 막 언제든지 막 할 수 있다 예. 광을 팔았는데 그 채 한두 시간 지나서 트럼프가 매긴 거잖아요. 예. 그러면 벤슨하고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번호를 진짜 제대로 된 번호를 땄는지 전화를 하면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예. 아주 멋진 여성이 있을 때 가서 뭐 해가지고 뭐 번호 번호를 하면은 따잖아요. 가짜 번호 주잖아요. 왜? 맞습니다. 그래서 예. 구윤철이 제가 볼 때는 다 어. 그거 알 건데 어허. 나가려고 하니까 하실 말 없으냐고. 야, 알겠습니다. 저그 얘기는 지금 못 들었는데 아주 그냥 김기영 대변인께서 구윤철이 지금 굉장히 뿔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 잘 전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패널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좀 실시를 했는데요. 이재명 정말 대한민국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다른 여론조사, 뭐 한국갤럽이나 이런 조사에서는 뭐 이재명이 아직도 뭐 50%가 훨씬 넘는다 그러는데 저희 패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드디어 이제 50% 아래로 내려갔는데 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49.3 대 46.9 아직은 긍정 평가가 높아 보이지만 중요한 건 이건데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재명이 지금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 서울은 정원호 내세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그 수복을 해보려고 그러고 있고요. 경기, 인천도 한준호 내세워갖고 좀 하고 있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지금 강훈식 내려보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네. 거기를 또 이제 장악하려고 지방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세 개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과 네네. 충남은 변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 어떤 한쪽에 일방적인 사랑을 보내는 쪽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방선거의 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지키고 예. 충청을 지킨다고 한다면 선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최근에 이재명이 제가 볼 때 끈 똥볼을 찼습니다. 어떤요?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도박을 한 것 같아요. 2월, 3월 됐을 때 전세가 급등하고 월세가 치솟을 겁니다. 예, 이사 처리되면요. 집값을 못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제가 이재명의 내재적 접근을 할 때 어차피 부동산은 뭐 아니면 도다. 어차피 악재다. 예. 그러면 내가 겁박을 한번 심하게 해서 사람들을 좀 팔게 하자. 아하. 그러면 혹시나 부동산 집값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집은 빵이 아니니까 공급을 할 수가 금방 없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공급은 실제로 건설을 통해서 그 공급을 하는 게 있고 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매물이 많으면 그것도 공급이잖아요. 예. 시장 사이드에서의 그렇죠. 어떤 공급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양도세를 줄여서 내가 집을 팔면 이득이 있어야지 팔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득이 없어. 그런데 세금을 많이 때린다고 하면 겁박해서 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노무현, 문재인, 노무현 때는 종부세, 문재인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 이걸 통해서 했는데 안 됐잖아요.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 이재명은 오만하고 독선하기 때문에 내가 하면 될 거다. 그 좌파들이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나는 다를 거야.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아. 국토부 1차관이라는 이상경 예.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해서 사람들을 열받게 했잖아요.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 전세로 샀습니다. 예. 전세 끼고 살지 말고 대출 일으켜서 살지 말라는 게 지금 이 정부잖아요. 예. 더 웃긴 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강남에 2채 있는데 예. 한 채 어떻게 했습니까? 처분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증여했잖아요. 아들한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거를 18억짜리 집인데 22억에 내놨습니다. 누가 사냐고요? 아니 집값 떨어진다면서요. 예. 그럼 18억이 아니라 17억에 내야 되잖아요. 18억에 내리자마자 그냥 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인간의 본성이란 거 다주택자를 악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은 대출 끼고 사는 사람, 대출 일으키는 사람도 나쁜 사람, 그리고 전세 끼는 사람도 나쁜 사람, 또 하나 악마화죠. 뭡니까? 예.
집이 있어도 거주하지 않은 사람도 나쁜 놈이라는 요번에 거죠. 그런 얘기했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거울 좀 보시라고. 자기가 분당에 30억 40억짜리 재건축이 예.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자기가 거기 안 살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안 사네요. 처분하셔야지. 예.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나? 중간에 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재판 제기돼서?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양에 전셋집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쪽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말이 아니라. 분당에 있는 집부터 먼저 팔면은 그러면 진정성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아직도 자기네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착시. 근데 저는 어불성설인 게 문재인 때보다 더 상황은 안 좋다. 문재인 때보다도 더 지금 올해 들어서는 올해 공급되는 아파트 양이 줄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예. 문재인 때보다. 또 하나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제로 다 묶여 있어요. 다 묶여 있죠. 그래서 팔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를 내보내야 돼. 그리고 사려는 사람도 세입자를 끼고 못 사. 그러면 생짜로 한 20억짜리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기도 힘들고 사기도 힘듭니다.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식시장이 올랐으니까 이쪽으로 압박해서 주식시장으로 조금 돈을 할 수 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을 사려고 한다.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재명이 거울도 보시고 본인이 했던 거를 좀 차분하게 녹음을 하십시오. 그걸 들으십시오. 지금 돈 퍼주게 하잖아요. 돈 풀었잖아요. 예. 돈 풀면 어떻게 됩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값이 오르잖아요. 인플레이션에서 그거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집이나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노무현 때 속고 문재인 때 속아. 근데 이재명한테도 속는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노무현, 문재인이 나쁜 놈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아니라 속은 우리가 바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부동산, 그다음에 민생, 인플레이션,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그런 전반적으로 내 삶과 직결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이제 민주당 쪽 지역적으로 호남 쪽이나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쪽 사람들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조차 내 삶이 지금 쪼그라들고 그럼요. 압박을 받으니까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지역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조차도 이건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재밌는 게 20대, 30대 이 여론 네. 조사 결과인데 20, 30대는 이재명을 정말 싫어하는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지금 보수 정부는 뭡니까? 힘들지만 아끼고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생각하죠. 그렇죠. 이재명 정부는 뭐죠? 욜로죠. 미래 세대의 몫을 약탈해서 예. 지금 현상 지금 유지. 현재 잘 살자. 그것도 자기네 지지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728조거든요. 올해 예산이. 그렇죠. 매해 110조씩 국채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해서 이재명 주머니에 있는 돈이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의 몫이,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다른 세대 말고요. 제가 볼 때 40대, 50대에서 이재명 좋아하는 건 좀 이해해요. 왜냐하면 기득권이잖아요. 그런데 20, 30대 중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거 왜 그러죠? 저는 진짜?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20, 30대가 누굽니까? 제 아이들이거든요. 첫애가 이제 거의 이제 10대, 20대가 됐는데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과 가식 그리고 본인의 기득권들에 대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은 진짜 취업하는 것도 힘들고 예. 그런데 결국은 40, 50대 위주로 소위 말한 586 위주로 국가가 운영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예. 예, 댓글창에서 영님 그리고 이병길님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경 이제 서울시 의원 뭐 곧 사퇴한다고 네. 하니까 이제 김경 씨, 이 김경의 입이 지금 열리는 모양입니다. 경찰에 가서요. 지금
내가 누구한테 돈 주고요, 누구한테 어디서 뭘 했고요, 지금 다 불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의원직도 던지고 또 경찰에 가서 이게 혐의를 다 인정하는 게 이게 증거가 너무 빼박 명백해서 유죄를 어차피 받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받게 될 그 형량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경찰 수사에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김경하고 연루된 게 김경 혼자서 저지른 게 아니라 돈을 갖다 바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강선우나 또 김병기나 김민석까지도 다 걸려드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김경 입장에서 예.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구속되는 거. 어허. 두 번째는 자기가 1억 돈 준 거 말고 숨겨진 알려지지 않은 범죄가 많은 것 같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상임위를 쇼핑하면서 예. 교육이 갔을 때는 교육 관련한 그 여동생한테 교육 관련된 그런 사업 업체를 일으키고 막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갔을 때는 또 시행사, 예. 시공사 관련 거 하면서 SH를 통해서 그래서 돈을 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나쁜 짓 한 게 너무 많고 돈 준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이 사람은 1억 원 관련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예, 그건 인정했어요. 협조를 해서 구속을 피하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당히 시간상 뭉개려고 한다. 근데 지금 경찰이 네. 이 수사를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굴비 엮듯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이른바 윗선이라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경찰 입장에서도 본질적으로 권력, 살아있는 권력으로 향하는 수사는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김경, 강선우, 김병기는요, 여러분 한 번도 경찰 조사 받지 않았습니다. 웃기죠. 이 1억 원 녹취가 언제 나왔냐면요, 지난달 28일이고요. 오늘 27일입니다. 딱 한 달 냈어요. 그러네요, 벌써. 한 달 내내 김병기는요 경찰 가서 수사도 안 받았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이게 강선우는 갔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김병기를 왜 안 하겠습니까? 김병기가 핵심이니까. 김병기에게 황금폰이 있으니까. 황금폰도 있고 요번에 김경이 여러 사람들한테 돈 주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논의하는 예. 녹취가 나왔잖아요. 예. 황금 PC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황금 PC에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이 언급이 되고 그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의장을 냈던 사람한테 예.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한껏 모아준다는 건가?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워딩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돈을 잔뜩 뭐라고 표현했냐면 돈을 잔뜩 달라고 해서 줬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돈을 잔뜩 달라고 해서 줬다. 과거형입니다. 예. 그러면 그 브로커라는 사람한테 돈을 잔뜩 줬다는 거거든요. 예. 그 사람이 배달 사고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누구냐? 민주당 의원들이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진짜 그냥 한두 명의 사안이 아니라 이거는 조직적이고 이거는 시스템 동공천입니다. 그걸 바로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그럼요. 반드시 특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단식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경찰이 계속 어떻게 보면 하는 쇼는 하는 거죠. 근데 김경희 입은 열고 있지만은 더 진전되기는 어려울 거다. 아니 그렇게 사람이요 보시는 건가요? 인신 구속이 되면요 예. 술술 붑니다. 네, 불죠. 예. 김경 인신 구속 안 했죠. 강선우 안 시켰죠. 그리고 김병기는 조사조차 안 받았죠. 이건 뭐냐면 신용입니다. 신용이죠. 어허. 신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본질을 꿰뚫어야 되고 김경을 구속시키고 강선우 구속시키고 김병기도 수사해서 구속시켜야 됩니다. 예. 그랬을 때 김병기의 황금폰 그리고 김경의 황금 PC의 구체적인 사람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실명과 그 사람들을 소환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그러니까 김명기라는 사람이 뭐냐면 비명 행사를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녹취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1억 원도 김병기의 그 황금 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어떻게 보면
직격할 수 있는 예, 정조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 맨 오른쪽에 김민석 총리 얼굴이 나오는데 예.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김경이 사람들한테 이른바 특정 종교의 3,000명 명단을 이번엔 받으면서 김민석으로 갑시다. 예. 그렇죠. 지령이 내려옵니까? 음. 내려온다고. 음. 딱 그러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정의 2인자 음흠. 그리고 원내대표 예. 투 뭐라고 하죠? 투짱이라고 하나요? 투톱이요? 투톱. 음. 투톱. 그리고 뭐 강선우도 얼마나 예뻐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기가 다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저 구조다. 세 명 외에도 얼마나 민주당 안에 조직적인 공천 헌금망이 뻘쳐져 있었을지 그게 다 정치자금법 위반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탈탈 털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참 경찰이 어디까지 수사하게 될지 살아있는 권력을 절대 수사 못하는 게 경찰인데 수사를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뉴스를 이제 쭉 한번 정리하면서 보니까 경찰이 신천지 관련 수사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한 20년 전의 일까지 한나라당 시절에 그런 것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신천지 신도 관리 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과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신천지와의 어떤 연관성은 철저하게 수사하는데 반면에 통일교는 수사를 안 합니다. 제가 통일교가 언제 수사됐는지 보니까 한 3주 전에 통일교고 뭐 비서실장 조사했다 뭐 그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안 하니까 그 사이에 전재수는 지금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재수가 견적을 뽑은 거죠. 예. 경찰이 설렁설렁하네. 나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뭐 해도 되겠네. 예. 처음에 그 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3천만 원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3, 4천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손목시계도 명품 손목시계도 두 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그 뇌물이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죠.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근데 압수수색 영장에서 갑자기 2천만 원으로 바뀌고요. 줄였죠. 손목시계도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까르띠에하고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두 가지 브랜드 명까지 나왔었습니다. 불가리아하고 네. 까르띠에 두 개였는데 갑자기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경찰 입장에서 딱 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발부받을 때조차부터 그게 딱 왁구가 이게 딱 견적이 나온 겁니다. 요 정도. 그리고 이게 3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5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하는 거고 경찰도 이게 보면 참 재밌는 게 신천지는 검찰이 수사합니다. 예. 경찰이 통일교를 수사합니다. 예. 근데 민중기 특검이 그 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양쪽에 다 돈을 줬다고 하는데 선택적으로 수사를 뭉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경찰이 수사한다면 그거를 소위 말해서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윗선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냥 통일교 특검하자. 그리고 또 동공천 특검하자. 이게 왜 그러냐. 경찰이 안 하잖아요, 수사. 그래서 하자는 겁니다. 근데 저는 경찰의 입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경찰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열심히 수사를 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해서 했을 때 날아갈 수 있잖아요. 차이가 날아가죠. 그쵸? 자기가 옷을 벗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사를 못해서 욕 먹더라도 적당히 하고 욕 먹고 특검이 가져가면 땡큐. 어허. 그래서 저는 온몸으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욕을 복지부동하고 먹더라고. 있다. 아니 왜냐면 침대 수사하고 있다. 그 길뿐이 없어요. 아니 뒷감당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경찰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보다 목소리가 크지 않을까 경찰이. 경찰 내부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실제로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우리 국민들은 이거 경찰이 절대 수사 못한다. 예, 반드시 김병기, 강선우 등등 연루된 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또 통일교 게이트 이거는 둘 다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그냥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 달이 됐는데 김병기는 수사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저도 이제 다른 사안들이 많아가지고 네. 김병기 거를 잘 못 챙겨보고 있는데 야 김병기가 쏙 들어간 지가 좀 아니 꽤 그러니까 됐어요. 김경이요. 예. 휴대폰 가지고 튀었잖아요 미국으로. 예. 그리고 다 지우고 들어왔잖아요. 어허. 휴대전화 바꾸고. 그러면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인신 구속해야죠. 예. 김경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저기 강선우, 김경하고 남모 사무국장하고 말이 거짓말했죠. 틀리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사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해야죠. 그렇죠. 구속 영장이라도 그렇죠. 치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김병기 아직 수사 안 하고 있습니다. 어허. 이게 정상입니까? 예. 저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뭉개는 그런데 어떻게 특검을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경찰도 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을 하라는 게 경찰도 원하고 우리 국민들도 원하는 그런 목소리라는 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오봉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는데요.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요것 좀 여쭤볼게요. 자, 이제 내일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당무 복귀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두 사람은 이제 안 보게 되는 건가요? 아마 목요일 날 예.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예. 내일 아마 AT 농수산물 예. 농수산물 그쪽에 갑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2월에 설이잖아요. 그래서 설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민생 물가, 예. 설날 물가 그리고 요즘 진짜 고환율 때문에 고물가입니다. 그래서 민생 현장에서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내일 현장을 가는데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바뀐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좀 정리가 되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단식은요, 진짜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럼 이제까지 내가 생각한 것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백드랍이라고 하죠. 지금 보십시오. 사진에 나오는 이기는 변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명도 지금 바꾼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당원 게시판 문제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도 그러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숭아학당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거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한동훈 전 대표 측에 얘기를 했잖아요. 최고위에서 공개 검증을 하자. 예. 조작 이런 얘기하지 말고 최고위에는 우재준도 있잖아. 우재준 최고, 양양자 최고. 그쪽이 장동혁 대표 쪽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측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은 지도부 장동혁 대표뿐만이 아니라 우재준과 양양자 이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조작 얘기하지 말고 여기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는 건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갑자기 사람들 몇 명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말에 그 집회를 거치면서 당내 분위기가 더 싸늘해졌다. 그래요? 어허. 그렇죠. 왜냐 거기에서 뭡니까? 당대표를 끌어내리자는 구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짜 보수. 진짜 보수. 정작 본인은 거기 참석 안 했어요. 네. 집회에. 아니 그러니까 가짜 보수, 진짜 보수 저는 조금 당혹스러운 게 그럼 저는 가짜입니까? 저는 그래요. 아니, 국민의힘 들어온 지 1년 겨우 넘은 사람이 가짜 타령을 하고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 떠나서 전 민주당이 정의롭다고 얘기할 때 뭐 표현이 거칠 수 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의롭다 착하다고 얘기하면 그게 착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평가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열심히 살았다. 정의롭구나. 그거는 제3자가 평가해 주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본인들이 정의롭다고 하는데 단체로 정의롭대. 이건 좀 문제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진짜 보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짜 보수다? 저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일방적인 프레임. 나는 지고지선하고 나는 오류가 없고 다 나를 공격하는 거는 조작이고 제 얘기가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가 제가 오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조국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인 즉슨 이겁니다. 조국이 찌질한 그걸 했잖아요. 입시 관련해서
자녀 그러니까 입시 기생충에 나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이거 이미지 파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와이프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반발한다 사람들이. 그 정치 검찰이 나를 탄압한다 이런 프레임을 한 거잖아요.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 얘기입니다. 왜 본인이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그렇게 해놓고서 반성하지 않고 사람들, 물론 한동훈 대표가 동원했다, 전 대표가 동원했다는 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비춰질 여지가 있는 그게 뭡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는 아니 본인이 장동혁 대표 단식할 때 와서 좀 찾아서 손잡고 같이 하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좀 뭔가 다른 이견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뭔가 억울한 게 있으면 가서 소명하는 게 당연한데 소명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은 진짜 뭔가 캥기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뭔가 정말 큰일을 맡기게 되면 철저하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지 당을 위해서 한다든가 국가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나한테 이게 유리한가 아닌가 그런 거를 계산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오류의 오류에 빠진 것 같아요. 아하. 나는 오류가 없다는 오류에 빠진 것 같고 또 하나는 나는 인간이 아니다 이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주 쉬운 겁니다. 예. 23년 그 11월 12월에 당원 게시판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예.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한동훈 당시 대표가 집에 전화해서 와이프한테 썼니? 안 썼니? 예. 물어보고 썼으면 반성하고 유감 표명하고 사과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쉬운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 쉬운 길을 지금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당무감사위, 윤리위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일종의 프레임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다. 아니 김종혁하고 한동훈하고 똑같이 이렇게 굴고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재심하시고 최고위에서 공개 검증하시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아니 억울하다면서요. 억울하면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고위에서까지 예. 윤리위와 당무감사위를 공격하는 것처럼 여기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안 하는 거라면 당을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런 당을 뭐하러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한동훈 전 대표가 목요일 전에 예. 진짜 정치적인 결정을 좀 하셔라. 음. 그런 마지막 조언을 드립니다. 예. 자, 장동혁 대표가 뭐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건강을 걱정하는 그런 댓글들을 쭉 달아주시는데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 뭐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이 정말 엄중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복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아울러서 김기영 대변인도 좀 많이 좀 응원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들 한번 또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경찰이 얼마나 수사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이 이 트럼프의 어떤 관세 환원에 대해서 그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